이번 시간에는 그 교육과 정신 강의를 계속 하는데, 무슨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과 정신에서는 이렇게 창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창업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푼다는 관점에서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업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죠. 그게 창업에 성공한 거예요. 문제를 잘 풀면 창업에 성공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문제를 잘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안 읽고, 제대로 안 읽고, 그냥 푸는 데만, 내 나름대로 푸는 데만 집중해요. 내 나름대로 푸는 데만 집중해 버릴 수가 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문제를 잘 읽자고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문제를 풀어버려.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문제를 풀어버려.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잘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느끼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산다는 것은 상대방의 기호를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상대방의 기호를 맞추지 않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학생인 경우에는 교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학생과 교수와 관계 있는데, 시험을 봐요, 안 봐요? 시험을 보면 답안지를 쓰잖아요. 답안지를 쓸 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써버려. 문제도 안 읽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그런 경우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일단 문제 자체를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수를 잘 분석을 해야 돼. 이 교수가 원하는 답이 무엇이겠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꼭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교수를 만족시켜야만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교수가 원하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로 말하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죠. 고객의 니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악한다는 것이. 근데 대충 어떻게 보면은 내 니드와 같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것을 특히 고수일수록 하수.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수일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고수일수록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 기호에 딱 맞춰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수다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나와 중심적으로 된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비즈니스 할 때는 어떻게 친인척이 중요해요? 친인척 아닌 남이 중요해요? 남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친인척은 한 번밖에 안 와요. 친인척은 한계가 있죠. 한 번밖에 안 오죠. 그냥 인사치레로 한 번 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친인척은 또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아. 한 번 오면은 또 잘해줘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돈이 더 들어요. 돈이 더 들죠. 근데 남은 어떻게 돼요? 남이 진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할 때는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남은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고. 그래도 서로 쿨하게 대해도 되고. 지속 가능하잖아요. 계속 공급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할 때는 이거 친인척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가까운 거잖아요. 나보다, 나 중심적으로 그 고객보다는 나하고 떨어져 있는 남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내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 그러니까 나 밖에 있는 주변 상황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변 상황이 문제예요. 주변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문제를 안 읽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만 관점이 있고,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주변 상황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자꾸 변한다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돼. 그러니까 주변 상황은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 순간순간 주변 상황을 변하면은 그 순간순간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 주변 상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수 있으면, 주변 상황이 뭐예요? 내가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지역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지역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지역. 그것이 문제를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국내 상황도 변하죠. 국내 상황도 변하고, 또 세계적인 상황도 변하죠. 세계적인 상황도 변하고.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가 또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여러 가지 행동 방식도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주변에서 그게 문제다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이것이 새로운 문제도 생기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거기서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창업을 할 때. 그러니까 나의 능력, 역량,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상황은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주변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주변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럼 주변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기르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주변 상황을 읽어? 어떻게요? 네. 어떻게 주변 상황을 읽을까요?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대부분 경우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 주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 안에 갇혀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혹시 관심 있어요? 뭐예요? 학생의 주변 상황은, 여수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서 그 여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여수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주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관심을 갖으면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새로운 일이 봤으면 그것이 입력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냥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거야, 안 찾아봐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탐색해야죠. 인포메이션을 탐색해야 돼. 인포메이션을 탐색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은 자기가 즐기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주변 상황의 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오케이? 네. 그리고 고수가 될수록 더 중요해요. 고수가 될수록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의 변화는 항상 그것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고 이러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것을 배워요?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갖다 습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습득하고 외우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남이 하니까 네. 나도 그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학교에서 책을 보고 막 이루어진다기보다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예? 교과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경제학 교과서 있는데, 1700년대 경제학 교과서, 1900년대, 2000년대 크게 차이가 없어, 사실. 예? 그러니까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공부할 만한, 주변 상황의 변화를 감지할 만한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질 않아, 많은 경우. 그러나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고 교육과 정신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조금 센시티브, 민감하다는 거죠. 민감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또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변 상황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전체 상황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전체 상황. 전체 상황이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터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터지고, 그러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터지면은, 여기서 막 일이 변하면은 우리는 뭐만 봐요? 여기만 보죠.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가 이렇게 여기서 일이 터짐으로써 이 전체 상황 자체가 변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거 전 세계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막 일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세계 경제 속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디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경제 지역이 다 이렇게 번성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가 번성하고 있어요, 주로? 전 세계를 봤을 때 주로 어느 쪽이 번성한 편이에요? 점점 번성해지는. 해지는 쪽이요? 어느 쪽이 번성해지냐, 경제가. 발전하고 있냐고? 네, 발전하고 있냐. 발전된 나라요? 네, 발전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변화를 하는 거지. 변화? 있는 그대로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하니까 문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그렇지, 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도 엄청 옛날하고 달리 엄청 경제력이 부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중국과 한국이 변하면은 한국하고 중국만 변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네?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세계 경제 전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옛날에 엄청난 변화를 번성을 누렸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유럽이죠. 근데 유럽이 지금 여러분들 유럽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부자지가 아니죠. 뭔가 좀 가난하고 더럽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유럽의 로망이 아니야. 그럼 왜 그랬냐면은 여기서 이게 바뀐 것이 여기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 총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약화된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판을 보는 것이 표현. 그러니까 전체판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판을 먼저 본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가가 되는 거죠. 판이 그래서 이게 여기만 보면 여기가 흥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여기하고 여기 비즈니스 어떤 식으로 웨이트를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어요? 아니면 강해지고 있어요? 쇠퇴한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쇠퇴하는 원인은 중국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자꾸 어떤 위협도 느끼고 이놈을 견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은 내가 독보적인 세계 1위였는데 이놈이 잠재적인 1위로 나타나고 뭔가 꿈틀거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놈을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세지는 것은 미국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고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유럽 경제하고도 영향을 주고 다른 경제하고도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한 판으로 움직이고 이 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고수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거예요. 항상 판 전체를 보려고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세상은 밀접해질수록 우리가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은 또 연관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판 전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판 전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인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서 인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끼리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끼리. 그래서 인간들끼리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인간하고 자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물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뭐 박쥐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박쥐하고도 연관되어 예를 들면 그 산림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그렇죠? 또 바이러스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근데 인간들로만 생각해서 판을 계속 구성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동물하고도 연관되어 있어. 인간이 계속 확대되니까 동물에 영향을 주는 거야. 동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다시 인간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간 세계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동물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자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이게 판 전체를 지금까지는 판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인간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도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중심적으로 문명을 구성하다 보니까 동물들도 그 서로 연관관계가 깨져버리고, 과도하게 깨져버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반란이 일어나고 인간 세계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물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관된 것을 충분히, 그것이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볼 때 그냥 우연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인간과 동물과 또 자연과 이렇게 식물과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인간판만 계속 보고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이거 해결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진보하는 것은, 세상이 진보한다는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연관관계를 더 깊이 체득하는 거지. 인류 문명 자체가. 인간은 인간들만의 세계는 아니구나. 우리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만이 행복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저희들도 행복해야 될 권한이 있고, 우리 인간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부자만 행복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충 돼야 된다. 백인만 행복해야 된다. 흑인들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간들끼리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흑인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계나 이런 것들도 다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다 이 판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판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판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판 전체를 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진정한 보수다고 말이죠. 진정한 현자고 말이죠.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 돈만이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매우 중요하지만 돈만이 전부는 아닌 것처럼 또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문제를, 어떤 것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판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읽는데 시간을 들여야 되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먼저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답안지를 먼저 써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쓰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출제자 의도가 뭐였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물의 연관관계를 깊이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연관관계, 파괴되지 못 알고 있는 연관관계. 이것이 사실은 문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는 깊이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것이 문제예요.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실제로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창업한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할 때는 뭘 읽어야 될까요? 첫째.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 응?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인드라든가 행동 패턴이라든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음식 문화도 바뀔까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도시락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간은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옛날보다 그게 약화된 것 같아요. 강화된 것 같아요. 약화된 것 같아요. 훨씬 약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대면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비대면이라는 것을 좋게 옛날에는 비대면에 대한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대면 인식이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예를 재택근무한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근데 재택근무 한다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 근무하냐 언제 근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일의 효율성만 제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죠. 네. 인간은 더 자유로워졌을까 더 구속이 될까? 코로나로 자유로워질까? 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더 받을까? 비대면이 열리면서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학 수업도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느 장소 어떤 장소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훨씬 자유로워지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 학교를 가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밤에 공부하면 밤에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오케이? 네. 근데 온라인은 반드시 비효율적일까요? 오히려 더 효율적도 있을까? 효율적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 온라인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 효율적일 수 있는 측면은 뭐예요? 어디서든지 가능하잖아요. 어디서든지 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면 수업은 한 번 강의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 시간이 끝나버리는데 여기는 수업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럼 한 번 더 들을 수 있잖아. 더 듣는데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한 번 더 들으려면 교수가 다시 와서 그 장소에 또 해줘야 되잖아.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내가 안 들으면 대부분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반복하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소함을 반복학습으로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이해력이 뒤진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으면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듣는 비용이 제로야. 거의 제로에 가까워. 왜냐하면 공급하는 입장에서 굳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재생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밖에 안 들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했는가 어쩌는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우리는 문제를 읽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는 것보다도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요하고 창업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창업이 되는 거지. 인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간에게 대해서 기여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업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내가 돈만 벌겠다. 돈은 결과일 뿐이에요. 네. 돈은 결과고 그 결과를 일으키는 것은 그 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자기 돈을 내놓지 않거든. 자기 호주머니를 열었다는 것은 뭐예요?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아니라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만족을 시키려면 고객을 읽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게요.
하겠어요.